그 현재 그 우리 포스코 휴먼스 노조가 최근에 이제 포스코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했다고 하시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언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단 1차적으로 최정우 회장님 외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민경준 대표이사,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경영지원실장 한현철 실장, 그다음에 포스코 휴먼스 대표이사 김창왕 사장님을 1차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어떤 혐의입니까? 부당 노동 행위로 제가 고소를 했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좀 말씀.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포스코 휴먼스 노동조합이 설립이 포항시청에 9월 16일 날 설립을 신고증을 내어서 9월 19일 날 노동조합 설립 인가증을 받고, 그다음 포스코 휴먼스 노동조합으로 출범을 했죠. 하고 그다음에 포스코 휴먼스 상대로 우리가 교섭 대표 노조로 인정이 됐고 10월 3일 날 인정이 됐는데, 그 상황간에 저희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로 파견 근로자라서 포스코 케미칼에 포스코 휴먼스 소속이지만, 포스코 안에서 포스코 휴먼스 소속이지만 포스코 케미칼에 파견 근로자로 파견 나가 있는 중 네. 저희가 거기서 이제 노조가 탄생했기 때문에, 노조가 출범했기 때문에 노조에 대한 일단 저희가 운전원으로서 전국으로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죠. 노동조합이 출범하기에 네. 어려운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노동조합 집행부가 일어서 가지고 노동조합의 인원을 모아서 노동조합을 출범했는데, 그 상황에서 교섭 대표를 하면서 노동조합이 생김으로 인해서 포스코에서 현재 2019년 노동조합이 생김으로 9월 19일, 10월 3일까지 9월 19일 날 설립 인가증을 받고 난 이후부터 포스코가 부당 노동 행위를 시작했죠. 포스코가 지배 개입을 했었죠. 네. 주로 왜냐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네. 포스코의 직속 부서인 인사문화실이라고 있는데, 그 인사문화실이란 문화실이 있는데 거기에 양병호 실장이고 그 밑에 옛 비서실 격인 인재경영실이라고 있습니다. 인재경영실은 김용수 실장이 실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차량 운전의 기준 조정 안내를 내놨죠. 포스코 휴먼스 노동조합이 출범하고는 이후에. 네. 전에는 차량 운전에 대한 기준 조정 안내가 없었습니다. 네. 현재 차량 운전원들이 원활하게 근무를 했었고, 노동조합이 없기 전에는. 근데 노동조합이 출범하자마자 갑자기 차량 운전의 기준 조정 안내를 내놓으면서 네. 수평적 조직 문화를 논하면서 포스코에서 회장 직속 부서인 인사문화실에서 포스코 휴먼스한테 지배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 인사문화실의 이 공문이 서면이 어떤 서면이냐면은 차량 운전의 최근 이슈 상황으로 통해서 임원들한테 차량 운전의 기준을 조정하겠다. 네. 포스코에서 왜 그걸 기준을 조정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포스코에서 그렇게 기준 조정한 데는 우리가 차량 운전이 133명이 되지만 133명 중에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고 있습니다. 그건 전담 운전원이라고 칭하거든요. 전담 운전원이라고 하면 회장님과 사장, 부사장, 그 다음에 직급이 본부장까지 운전을 해주시는 분들이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고 합니다. 네. 그러나 133명 중에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20명 채도 안 돼요. 네. 나머지는 다 공용 운전원이라고 칭합니다. 네. 그런데 그 서면에는 차량 운전원 기준 조정 안내를 인사문화실에서 낸 서면에는 공용 운전원은 제외, 지원하지 마라. 공용 운전원은 120명인데 공용 운전원이 120명에 해당이 되는데 공용 운전원은 제외시켜라. 일을 시키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서면에다가. 인사문화실에서 검토를 해서 인재경영실에서 각 차량 부서 담당자한테 보낸 서면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공용 운전을 지원하지 마라. P9급 이하라고 하면 포스코에서는 P9이 전무급인데 전무 포함 그 이하 상무급 밑에까지 전원 공용 운전을 지원하지 마라. 그 대신 어떻게 지원하냐? 대리운전기사들을 지원해라. 공용운전들은 지원하지 말고. 그러나 그게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저희는 차량 운전원들은 정부가 2018년 7월 1일
주 52시간제로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52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시간외 근무, 말 그대로 업무 내 공부 시부터 18시 근무 외에 시간외 근무라고 하는데, 시간외 근무를 하지 못하면 월급이 채 200만 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공영 운전을 제외시켜라, 차량 운전을 기준을 조정 안내를 노동조합이 출범하자마자 그런 기준 조정 안내를 내게 되면 공영 운전원들이 일감이 없어가지고 단지 180만 원, 200만 원 이렇게밖에 못 받아가는데 어떻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노동조합이 생겨서 그런 기준 조정 안내가 내려온 자체가 일단 부당 노동 행위에 속하고요. 포스코는 그러한 부당 노동 행위를 하였고, 나머지 포스코 휴먼스는 그러한 부당 노동 행위를 자기네들이 받아서 그런 또 직원들한테, 파견 운전한테 고용 불안 조장을 하였고, 그 다음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한테 노동 탄압을 하기 시작하였고, 일감을 주지 않고 말살하면서 고사 작전을 한 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한테 추가 입증 자료는 벌써 고용노동부에 제출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노동조합이 생겨가지고 포스코 케미칼은 또 그때 당시에 포스코는 그러한 부당 노동행위를 했지만 포스코 케미칼은 저희를 퇴사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네. 일을 잘하고 있는데 퇴사 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저는 웃긴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한 사유도 없이. 네, 사유가 없어요. 그냥 2019년 11월 18일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대뜸 와가지고 그냥 파견 종료 딱 내리더만 인사명령만 딱 떼어놓고 저희 보고 못 나가라 그러더만 다시 그 다음날 그 일주일 뒤에 다시 케미칼 우리는 아직 직원으로 되어 있다 생각하고 케미칼 출입증도 들고 있어요. 어느 소속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케미칼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정문에서 퇴사 명령이 내려져 있다. 못 들어갑니다. 막더라고 저희를. 나는 그러한 이유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퇴사 명령을 받을 때 사유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이제 모든 상황이 2019년 11월 17일 날 포스코 휴먼스라는 이상근 그룹장이 김창학 사장님하고 그것도 일요일날 인사명령을 내렸어요. 일요일날 11월 17일이 일요일입니다. 포스코가 생기고 설레 처음으로 일요일날 인사 발령을 낸 거죠. 갑자기 급하게. 퇴사 명령 받으신 건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네, 집행부 3명입니다. 임원, 노동조합의 임원 3분만. 그 갑자기 뭐 사유도 들은 것도 없고 왜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쫓겨난 거죠. 포스코 케미칼에서는 퇴사 명령이 났고, 네. 그럼 본사인 포스코 휴먼스는 이제 포스코 휴먼스는 11월 17일 날, 18일 날 포스코 케미칼은 저희를 퇴사 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11월 17일 날은 포스코 휴먼스 이상근 그룹장하고 김창학 사장이 4시간 회의를 거쳐서 저희를 인사 발령을 내렸죠. 파견 복귀 및 본사 근무로 하면서 저희를 인사 발령을 또 포스코 휴먼스도 내고 포스코 케미칼도 내고, 나 이건 뭐한 짓인지 모르겠어요. 단지 한 군데만 인사 명령을 내리면 되거든요. 이거는 뭐 포스코 2개 회사에서 무슨 저희를 아무 직원도 아니라고 칭하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 본사 근무라고 해놓고서는 18일날 저희를 인재창조원, 지국 인재창조원 208호실 상생간 208호실 가서 그냥 대기하라. 그 다음 19일날 2019년 11월 19일날 처간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사무실, 이건 무슨 사무실의 의미도 없어요. 업무도 없고. 공단 사무실이죠. 네? 철강공단 사무실 지금 3층이잖아요. 네. 저희는 업무가 없습니다. 쫓겨나서 업무도 없고, 그 다음에 보직 조정을 해놓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 하고 있어요. 저희는 포스코케미칼에서 퇴사 명령을 내려왔으면은 포스코 휴먼스에서 저희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도 불구하고 계약서도 없이 임금 형태도 정확하지도 않고 업무 형태도 없고 근무 장소도 정확하지도 않고 시업 종업 시간도 정해주지도 않고 그냥 대기 명령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철강공단 3층에서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포스코 측이 법인 명의로 우리 이제 부위원장님을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고소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님 외에 3명한테 고소하는 날짜하고 비슷한데 2019년 11월 27일 날 저희가 대구 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소를 하는 날하고 똑같은 날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죠. 서울중앙지검에서 대뜸 주소도 모르고
저희에 대해서 주소도 모르고 근데 이름만 대뜸해가지고 고소장에 접수가 됐답니다. 저희한테. 명예훼손 혐의. 예. 그러니까 누가 했냐고. 그러니까 포스코 법인민 이름으로 최재형 씨를 고소를 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제 확인차 전화 온 거죠. 근데 웃긴 거는 저는 여태까지 노동조합이 생겨가지고 여태까지 보도 나간 자료의 내용에 있어도 제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어요. 최재형이라는 이름이. 우리 노동조합 위원장님 이름은 많이 거론됐지만 저를 어떻게 알고 고소를 했는지 저는 이해도 안 갈 뿐더러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야지 고소를 당하면은 좀 그럴 텐데 보도했다는 건 내가 보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취재 요청하면 인터뷰는 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에 대한 잘못이 뭐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사실 일증하면 무혐의 처분 받을 걸 왜 그걸 고소를 하는 건지 저는 알고 있죠. 왜 고소를 한 거냐? 저는 계약직 신문이거든요. 그러니 외압을 누르려고 그러는 거겠죠. 포스코에서. 그렇게밖에 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고소하면은 힘이 빠지겠지 이래 생각하겠지만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취재 요청한 거에 인터뷰하는 게 제가 뭐 잘못입니까? 기사를 제가 쓰는 것도 아닌데. 기자가 기사 쓰는데 제가 잘못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왜 고소를 당해야 되는지 이해도 못하겠어요. 11월 2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를 해서 지금 현재는 그 고소장이 포항 남부경찰서에서 지금 내려와 있어서 저보고 수사를 한다고 그렇게 하길래 알았다고 얘기했죠. 그 끝으로 우리 노조 측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어떻게 쓰는 점? 포스코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파견법을 잘 모르고 근로자들을 궁지에 내모으고 절벽에 내모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상황을 보면 저희가 노동조합으로서 보면 인력 운영안 내놓은 것도 보고 있지만 파견 근로자로 가지 않겠다는 사람도 그냥 막 파견 근로자로 내보내고 그건 절벽에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수법이니까. 이거는 무슨 근로자가 무슨 사람을 어디 팔아가지고 포스코 휴먼스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인데 사람을 팔아서 이익을 추구를 하잖아요. 파견법 자체가 이익분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사용사업주에 노무비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장비도 필요 없이 사람만 주면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포스코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견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원 운전 기사들 중에 노동조합이 출범했기 때문에 임원 운전 기사인데 포스코가 탄압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비밀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보안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포스코가 탄압 안 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포스코가 지금 명백하고 부당 노동행위나 노동 탄압을 하는 게 명백한데 아직까지 현재까지 지금 오늘 며칠이지 12월 13일 저희가 퇴사 명령을 내리고 아직까지 노동 탄압을 하고 곳곳에서 사용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부당 노동행위를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내가 봤을 때는 포항 지역사회에서 최정우 회장이 봤을 때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게 노사화합이란 말 또 필요 없습니다. 노사화합도 필요 없고 위드 포스코라는 게 뭡니까? 노사 관계하고 위드 포스코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위드 포스코라는 건 더불어 같이 살자. 그래서 포스코가 더불어 같이 사자 위드 포스코를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만 난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포스코가 윤리 경영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인간 존중인데 지금 인간 존중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로자들 상대로 그냥 돈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포스코가 당장 지금 전에 근로자들한테 부당 노동행위 하는 건이나 앞으로 지역사회에 위드 포스코를 외치고 싶으면은 근로자들한테 최대한 인간 존중을 해줬으면 합니다.